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의 필라델피아. 중요한 실험이 실행되는 날입니다. 바로 해군 함정을 스텔스 상태로 만드는 작전. 내부 인원들도 의심하는 일이었지만 박사는 오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함정에 발생되는 전자기장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였죠. 드디어 전원이 공급됩니다. 엘드리지오에서 방출되는 전자기장, 그리고 레이더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실험은 대성공이네요. 이제 독일군을 격퇴할 수 있을 거라며 기뻐하는 그때, 엘드리지오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니 사라지고 맙니다. 스텔스가 아니라 실제로 사라진 해군 함정. 기이한 현상에 당황한 데이빗과 지미. 전원 차단에 실패하고 함선에서 점프. 둘은 시공의 폭풍 속으로 빠져듭니다. 어딘가에서 정신을 차린 두 명. 헬기에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전기 충격에 폭파되고 둘은 한참을 걸어 위험을 벗어납니다. 시공의 폭풍을 겪은 탓에 현실 감각이 없어졌는데요. 독일산 맥주와 알루미늄 콜라 캔을 발견합니다. 처음 보는 신식 차량들. 어딘가 분주한 현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고받는 남자. 이번엔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다는군요. 대신 알 수 없는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근처 하늘엔 마치 은고 같은 거대한 천공이 생겼습니다. 데이빗과 지미는 휴게소를 발견했군요. 처음 보는 총천연색 컬러 TV. 여긴 네바다주였습니다. 기지에 전화를 하려는데 일자리를 뺏긴 불쌍한 친구가 있군요. 그때 다쳤던 지미의 손이 하늘의 천공과 반응합니다. 건법을 사용하는 식당 주인. 빈틈 취준생의 차를 강탈하려던 그때 클러치가 없다니. 면허가 2종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갑니다. 기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심지어 지금은 1984년. 2차 대전의 결과가 궁금한 해군들. 다행히 승리하긴 했군요. 84년 현재에 행해진 실험은 중요 군사기지를 스텔스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라진 후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 현장에서 발견된 구조물은 43년에 사라졌던 엘드리지오의 파편. 이 남자는 바로 예전 실험의 책임자 롱스트리트 박사였습니다. 또다시 반응하는 왼손의 흑염룡. 차량이 뒹굴고 결국 그들은 체포됩니다. 총기 위협, 차량 탈취, 인질극. 군인이니 가중처벌까지 되겠죠. 하지만 고소하지 않겠다는 앨리슨과 일 때문에 바쁘다는 가게 주인 덕에 둘은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처벌하기엔 너무 잘생겨버렸달까? 부상이 경미했던 데이빗과는 달리 지미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에너지에 심하게 노출된 탓일까요? 의사에게 말해보지만 어딘가 통하지 않는 대화. 그런데 지미가 위급합니다. 하늘의 천공, 강력한 전기 반응과 함께 사라져버린 지미. 이 와중에 데이빗을 잡으러 출동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지지만 그를 구해서 도망치는 앨리슨. 그나저나 왜 때문에 도와주는 걸까요? 아마도 잘생겨서? 실험 때 열려버린 천공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게 되는 박사.
둘은 숙소를 잡고 개인 정비 시간을 갖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를 찾아가기로 하는데요. 전화를 먼저 걸어봅니다. 지미의 부인이 아직 살고 있었습니다. 지미는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지는 상황. 불안해진 그는 갑자기 난리를 치는데요. 앨리스는 무서운 나머지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떠나버리기엔 너무 잘생겼던 것이었어요. 한편 통제센터. 하늘에 뚫린 천공으로 카메라를 쏘아 올리는 작전을 실행합니다. 시공의 폭풍 속에서 발견된 것은 사라진 군사기지와 43년의 엘드리지호. 잡담을 나누며 고향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실험 당시 사라졌던 2명임을 알게 되는 박사. 의사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만 군사기밀이죠. 둘의 고향으로 가보라는 박사. 어서 천공을 닫아야 합니다. 고향집 자리엔 다른 건물들이 들어섰네요. 사진 속에서 발견된 아버지와 데이빗. 아버지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었던 레이싱 우승. 그걸 이루셨군요. 감동적이기는 한데 연애는 정차 후회합시다. 드디어 지미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나이가 지긋해진 지미의 부인. 사정을 들어보니 사라진 지미는 과거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다녀왔다는 그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반면 데이빗은 과거로 돌아오지 못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미를 발견합니다. 다가가지만 정색하며 그를 멀리하는 지미. 그는 미래를 다녀왔다는 증언을 정신 이상으로 취급받으며 힘든 시간을 버텨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추격해온 군인들. 거친 추격전이 벌어지고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은 결국 사람을 구조하나 했더니만 문서만 달랑 들고 나온 시간여행자. 작전의 책임자를 알아냈습니다. 추격을 피해 차를 얻어 탄 2명. 앨리스는 그냥 현지에서 둘이 조용히 살자고 제안합니다. 아주 푹 빠졌군요. 이어서 애정신이 벌어지는데요. 관전마가 있었습니다. 더욱 악화된 천공 때문에 차량 접근이 통제됩니다. 더 지체하기 힘들어진 상황. 태워진 은혜도 모르고 차를 탈취해 돌진합니다. 정말 민폐만 잔뜩 끼치는 시간여행자. 롱스트리트 박사의 집으로 찾아가지만 그는 현장에 가 있죠. 또다시 민폐를 끼치며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가는 길엔 파괴만이 있을 뿐. 드디어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시공의 폭풍 속에 떠도는 군사기지와 엘드리지오를 보여주는 박사. 데이빗과 지미는 두 실험이 충돌하면서 생긴 통로에 빠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문제는 엘드리지오에서 계속 동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시공 속으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기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천공이 닫힐 거라고 합니다. 안 할 거라고 했더니만 넌 이미 끄고 왔다는군요. 결국은 할 수밖에 없겠군요. 역시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방호복을 입고 작전 투입을 준비하는 데이빗.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되네요. I can't believe it's gonna end like this. In 40 years, I'll surprise you again. 굿바이 키스. Let's go see. 작전 차량에 탑승해 천공의 밑으로 향합니다. Sure you're directly in the center. 투입되는 방법은 바로 Hey, good luck, Steve. 발사! 또다시 시공으로 빨려 들어간 데이빗. 엘드리지호에 안착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지미. 전원실로 향해 모든 장치를 파괴합니다. Davey. 미션을 완료한 뒤 But I gotta go. 지미에게 작별을 고하는 데이빗. Look, I gotta go. Take it easy, buddy. 그렇게 엘드리지호는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시공의 폭풍 탓인지 생존자가 선체와 융합되는 등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걸 겪고도 또 실험을 한 장본인. 84년의 미래에도 군사기지가 돌아왔습니다. 2시간대의 작전은 모두 성공했군요. 현장으로 4일톤을 몰고 가는 앨리슨. 비록 약속은 안 했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녀의 시간대를 선택한 데이빗. You know what? Navy owes me. 그리고 밀린 월급도 챙기며 해피한 엔딩을 맞겠군요. 1984년작 필라델피아 특명 4차원의 포로입니다. 미스테리 매니아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필라델피아 실험, 일명 레인보우 프로젝트를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떡밥이 돌아다니는 음모론 중에 하나입니다. 실험 당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으로 배가 순간이동했다거나 실험 참가자가 2100년대의 미래를 보고 왔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썰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영화는 그 중에 시공간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와 승조원들의 신체가 배와 융합되었다는 등의 소재를 차용해서 시나리오를 짰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리나 작용보다는 민폐 시간여행자의 사랑 얘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영화의 총괄 제작자가 존 카펜터라는 겁니다. 오프닝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있긴 하지만 감독과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금사빠 앨리슨 역의 배우는 로보캅에서 머피의 파트너 루이스였습니다. 참고로 데이빗과 앨리슨 둘의 나이 차이는 대략 45세네요. 이 영화는 93년에 속편이 나왔습니다. 미래에 정착한 데이빗에게 박사가 또다시 시간여행을 제안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실험 해프닝이었던 1편과는 달리 빌런이 등장하는데요. 나치의 후예가 등장해 2차 대전을 독일의 승리로 조작하려는 음모를 다룬 내용입니다. 1편의 여주인공은 죽었고 주인공도 다른 배우로 교체됐네요. 그나저나 아무리 봐도 시나리오가 뇌절 같은데 2012년에 또 다른 영화가 등장합니다. 정부가 이 실험을 또 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비교적 조악한 특수효과의 TV용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또한 1편의 주인공 데이빗, 마이클 파레가 출연하는데 전혀 다른 역할입니다. 캣피플의 오빠 고양이 말콤 맥도웰도 등장하네요. 너무도 유명한 미스테리 소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회자되는 필라델피아 실험. 음모론에 관한 내용이라 미 해군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필라델피아는 크림치즈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안녕!